키스하기 전에 탁탁 하고 그거는 2시간 효과가 있죠. 안녕하세요, 닥터 프렌즈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건강입니다. 그렇죠. 오늘은 입냄새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입냄새 고민을 해보신 적 있나요? 나 혹시 냄새 나는 거 아니야 지금? 저는 사실 평상시에는 잘 몰랐는데 한 번씩 자기 입냄새 맡아볼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한 번씩 그러면 혹시 나나 걱정할 때는 한 번씩 있었어요. 우리 선생님은 어떠세요? 밖에 오래 있으면서 양치할 기회가 없으면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얼른 편의점 가서 가글이라도 사서 이렇게 하려고 하면 조금 편안해지고. 이게 우리나라에서 한 25% 정도가 구취에 대해서 고민을 해본 적이 있다고. 생각보다 적네요, 근데. 더 많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일시적인 고민 말고 내가 진짜 진료를 봐야 되나까지 생각한 게 25%. 생각보다 되게 높죠. 그러네요. 그 뭐 인터넷에 보면은 혀 뒤에 이렇게 해가지고 나는 냄새가 내 입냄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보통 안 좋은 냄새 나잖아요. 끔찍스러운 냄새가 네. 나거든요. 그러면은 구취의 원인이 되는 것 중에 뭐 내가 간이 안 좋거나 뭐 신장이 안 좋거나 내부 장기가 안 좋아서 나는 게 입냄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도 많아요. 그런 것 때문에 더 걱정이 되실 텐데, 사실은 입냄새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구강, 그 중에서도 혀예요. 혀가 거의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혀가 입냄새예요? 네, 혀가 그 정도를 차지하고 이제 나머지가 뭐 치주 질환이 있거나 충치가 있거나 그럼 이제 구강에서 냄새가 좀 날 수가 있죠. 이게 생각보다 이렇게 사회생활에서 단절감을 주는 거라서 이게 치료하는 게 좀 중요할 수 있거든요. 위축도 되고, 그렇죠. 사람도 안 만나시려고 하고, 이 말을 할 때 뭐 입을 가리시고 하신다거나 그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심하신 이거를 분들은. 뭐 원인을 좀 이렇게 구별을 해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타입 제로는 그냥 생리적인 구취, 누구나 있을 수 있는 구취. 그거는 고민 안 하셔도 됩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냄새 나. 그거 냄새 안 나는 사람은 없어요. 요정 없다고 보시면 정도? 됩니다. 요정 정도? 요정? 깨물어주고 싶어. 그 타입 1이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구강에서 냄새가 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이제 뭐 충치가 있거나 아니면 뭐 진짜로 음식물이 끼어 있거나 뭐 아니면 그 음식물에 껴가지고 막 박테리아가 자라고 있거나 아니면 이제 혀에서 냄새가 나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보통 이제 이비인후과적인 원인을 말하는데 뭐 편도염이 만성으로 있거나 아니면 편도 결석이 있거나 혹은 뭐 비염이 있거나 부비동염이 있거나 이럴 때도 그렇고요. 세 번째는 이제 내과적인 원인이 있어요. 위식도 역류가 있을 때. 그것도 있을 수 있고 소화기관이 안 좋으면 거기서도 냄새가 나거든요. 실제로 간질환, 신질환 있으신 분들도 약간 좀 다른 냄새가 나요. 그거를 타입 4로 분류를 하는데 총 이제, 4까지 있나요? 다섯 번째는 나는 냄새가 난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냄새가 안 나는 경우가 그건 뭐죠? 구취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계속 냄새가 나는 거 아닌가? 혹시 저는 궁금한 게, 이 입냄새를 측정할 수 있는 뭐 어떤 객관적인 장비 같은 게 있을까요? 환자분들은 보통 이제 병원에 가면 뭔가 장비로 검사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왠지 느낌이. 네, 그렇죠. 근데 아직까지 입냄새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뭐 했을 때 뭐 몇 점 이상이면 뭐 이렇게 되는 건 아니고요. 제일 정확하다고 되어 있는 게 한 이 정도면 10cm가 되나요? 한번 해보실래요? 제가 이제 이 10cm 정도의 코를 가져가고 숨을 내쉬어보세요. 그럼 내가 이거 냄새를 맡고 점수를 매기는 거예요. 의사가? 0점에서 5점까지. 의사가 그냥. 네, 의사가 그냥 이게 제일 정확한 검사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비인후과 의사들은 뭐 입냄새가 하나도 없는 사람부터 매우 심한 사람까지 냄새를 다 맡아봐야 근데 그 스탠다드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일단 이 10cm의 거리를 유지했을 때 냄새가 이제 내가 봤을 때 이거 약간 역한데,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뭔가 원인을 심한 찾아서 편이다. 치료를 해야 되는 거죠. 뭐 환자분들 아. 중에 막 자꾸 뭐 혀 안에 이렇게 손가락 넣어가지고 손가락 냄새 맡는데 이게 내 입냄새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왜냐면 나는 내 입냄새에 익숙해졌으니까 나는 안 나지만 혹시나. 다른 사람은 이렇게 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편안하게 내쉬는 거를 10cm 정도 거리에서 맡았을 때 저희가 이제 그걸로 검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막 강박적으로 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물론 이거 말고 뭐 요새 막 이게 황이 냄새가 나는 거거든요. 여기 이제 부패가 되면서 그 황의 이제 함유량을 호기에 있는 그거 측정하는 것도 있어요, 있기는. 근데 그 황의 절대적인 양이 냄새를 결정하는 게 또 아니어가지고 그런 것들이 많죠. 아직까지는 병원에서 그렇게까지 막 쓰고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뭐 각 있는 병원도 있는데 그거를 뭐 지침에 딱 써야 된다 이런 거는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있으면 치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양치 습관 같은 거를 좀 저는 아까 뭐 얘기하셨듯이 뭐 각 원인부터- 타입별로 원인을 찾아서 원인을 우창훈 선생님 말씀처럼 뭐 구강이 원인이면 양치라던가 뭐 이런 쪽을 좀 도움을 받아야 되나? 거의 대부분 90% 이상은 구강에 있거든요. 뭐 다른 원인, 그럴 때는 이제 해당 질환에 대해서 치료를 하면 되고, 구강에 이제 구취가 있을 때는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물리적으로 제거하는 거, 구취를. 그러니까 안에 있는 뭐 음식물이 껴있거나 뭐 박테리아가
있거나 뭐가 껴있거나 점액질로 뭐가 껴있거나 이런 걸 물리적으로 제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 칫솔 하고 혀 클리너로 혀를 닦아내고 뭐 치실을 한다거나 시간 칫솔을 쓰는 거. 근데 이제 혀 클리너를 잘못 쓰시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어떻게 하세요? 혀 클리너 플라스틱으로 돼 있어요. 네, 제 거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약간 백태 같은 걸 좀 이렇게 긁어내는 느낌? 이천 선생님 혹시 사용하시나요? 저는 혀 클리너는 사용 안 해요. 그럼 혀솔질을 하시나요? 네. 제대로 하려면은 사실은 혀 뿌리에 가까이 이렇게 닿아야 돼요. 아, 그렇게는 잘 안 해요. 그러니까 구역질 나게 해요. 구역 반사가 있어야 돼요. 거기서부터 해서 앞으로 이렇게 긁어내는 방식으로 해야 구취를 효과적으로 제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 전에 꼭 눈물이 나야겠네요. 그렇죠. 눈물 한번 흘려야죠. 잠 깨는 거 아닌가요? 실제로 뭐 담배 많이 피시거나 커피 많이 마시는 분들은 이거 처음 하시잖아요. 그럼 갈색 이런 것들이 이렇게 벗겨져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번 저도 한번 생각해봐요. 저희 집에 있긴 있거든요. 디렉터님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거 한번 해보시는 게 좋아요. 효과가 딱 일주일만 하면은 구취가 절반 이상 줄어든다는 보고가 있어요. 헛술질만 하셔도 한 30-40% 정도는 줄일 수 있다고 하니까 그거를 뭐 열심히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좀 주의하셔야 될 게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 특히 중년 여성 중에서 이제 폐경기를 넘어가시는 분들은 구강 건조증이 되게 잘 오거든요. 구강 건조증이 있는 상태에서 혀 클리너를 무리하게 사용하시면 그게 설염의 원인이 될 수가 있어요. 염증이 생길 수가 네, 있구나. 그러면 뭐 냄새나 이런 거 하려다가 병을 만들어서 되게 통증도 있고 화끈화끈거리고 오히려 그 염증 때문에 더 냄새가 날 수 있어요. 그쵸. 또 염증이 생기면 냄새가 날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 이제 물리적 제거보다는 화학적 제거로 넘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네, 화학적 제거에 이제 가글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보면은 뭐 제품이 엄청 많잖아요. 제품이 엄청 많은데 이걸 연구를 해봤더니 일단 알코올이 들어가 있는 거는 하면은 오히려 마르면서 더 이거를 건조하게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입냄새가 더 날 수도 있어요. 무알콜이라고 막 써 있는 게 있어요. 그게 그럼. 좋은 거예요. 그리고 제일 좋은 거는 클로로헥시딘이 함유된 게 제일 좋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 병원에서 쓰는 그렇죠. 병원에서 쓰는 네, 소독약이잖아요. 소독약이에요. 그걸로 연구를 해봤더니 좋은데 그거 이제 삼키면은 그거는 조금 위장 관계에 트러블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알코올이 들어있지 않은 제품을 골라서 사용하시는 게 아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당장 누구 만나야 되는데 물리적인 제거도 할 수가 없고 화학적인 제거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요. 그러면은 뭐 칙칙 뿌리는 거나 물 마시는 거. 요거를 가리는 방법을 사용해야 하거든요. 마스킹이라고 하는데 은폐, 구취를 숨기는 거예요. 네. 요건 한 2시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민트 같은 거 이제 물거나 뭐 사탕 같은 거 물면 일시적으로 냄새가 사라지거든요. 뿌리는 거는 뭐예요? 뿌리는 것도 아마 그런 걸 거예요. 가글 비슷한 그냥 느낌이겠죠, 그것도. 그것도 뭔가 민트 같은 거 들어가서 그냥 냄새 가리는 맞아요, 걸 텐데 그건 이제 2시간 정도밖에 안 가기 때문에 이제 만나기 전에 딱 사용하는 정도로만 하시고 영구적인 제거로는 물리적인 제거나 화학적 제거를 병합해서 사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키스하기 전에 탁탁 하고 그거는 2시간 효과가 있죠. 예. 2시간? 그래서 오승훈 선생님이 써본 적이 없다는. 네. 그래서 지금 약간 감이 없네요.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기